안녕하십니까,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왜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공부하면 생각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 자체로 재미를 느낀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약 95% 이상은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특정 부분에 재미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흥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났을 때 재미를 일시적으로 느낄 뿐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자체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미있는 시간들을 포기해야 되고, 공부하는 자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앉아 있어야 되고, 글을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 고통은 사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대부분 한 명이 할 일을 한 명에게 주지 않습니다. 두 명이 할 일, 많을 때는 3명, 4명이 할 일을 한 명이 소화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회사 일로, 그리고 특별한 다른 일로 바쁘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기를 못한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머리가 남들에 비해서 좋지 않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이유인데요. 사실 공부라는 게 하다 보면 암기도 잘하게 되고, 하다 보면 머리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암기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마음을 열지 않고 암기를 하려고 했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번에서 10번, 많게는 30번 이상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10번 이상의 리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즉, 암기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나서 본인이 이제 암기를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암기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부는 대부분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실무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중요한 실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무는 그냥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론이 체계적으로 잡힌다면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하기 싫다.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 자체가 재미도 없고 고통스럽고 바쁘고 암기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그냥 선뜻 마음이 생겨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다르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한번 외부 환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의 평균 수명은 남자 같은 경우는 85, 여성 같은 경우는 약 90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퇴직, 은퇴 시점은 65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은퇴 시기고요. 사실상 4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약 45가 되면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분은 중소기업으로 가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소기업으로 가고, 이러한 이동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점프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임원까지 했던 분들도 은퇴 시점이 되면 단순 업무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쉬는 경우도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은퇴 시점이 약 55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을 우리는 남은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참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러한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버거킹, 맥도날드 같은 데 갔을 때 주문을 우리는 사람에게 했으나 지금은 기계에 주문을 하고 상품을 받는 것만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는 직접 옷을 입어보고, 그리고 옷을 입고 가고, 음식 같은 것도 옛날에는 음식점에 직접 가서 먹고 그랬으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전부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중심축이 바뀐 것은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모든 게 연결된 세상입니다. 지방의 한 섬에서도 서울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서 우리는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라는 것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하는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은 결코 행복과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인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인권이 중요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권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의 소유자가 가지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보호해야만 우리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에서 있어서 이 보안, 정보보호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은 듣지 않으나 부모가 하는 행동은 따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외부 환경 속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삶을 개척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모범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날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과연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고립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연대의식 사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점은 공부에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